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가 마무리되려고 합니다. 황희찬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최악의 상황, 울버햄튼 대 첼시 경기 외에는 모두 마쳤습니다. 확실히 후반기가 시작되고 나서 변수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순위를 좀 볼까요? 리버풀이 한 경기 덜 치른 상태로도 2위 아스날과 6점 차로 앞서면서 우승이 더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깔끔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브렌트포드의 감독인 토마스 감독은 경기 후에 확실히 리버풀이 아스날, 맨시티보다 더 강하다고 자신있게 어필을 했습니다. 리버풀 순위를 역전시키려면 아스날이든 맨시티든 지금부터 정경기 승리를 해야 가능할 수 있는 계산입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아직 16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정경기를 승리해도 리버풀이 절반은 승리하지 못해야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15승 5무 1패인 리버풀이 그렇게 무너지려면 토트넘처럼 살라, 반다이크, 흐라벤, 알리송, 소보슬라이까지 동시에 부상을 당해줘야 가능할 것입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만큼 나머지 팀들이 우승을 못했다고 해서 매우 억울해하고 그럴 일은 아닙니다. 분명 4위 안에 드는 거, 운 좋으면 5위 안에 드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될 테니까요. 8위였던 맨시티는 어느새 4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맨시티 걱정할 건 아니라고 했었죠. 맨시티가 첼시, 뉴캐슬보다 높은 순위가 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이기면 돼요. 맨시티는 1월에 리그 3경기에서 승점 7점을 거뒀습니다.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앞서다가 극적으로 동점을 허용하면서 승점 2점을 날렸는데,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 어차피 우승 못할 거 2위나 4위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맨시티는 홀란과 프리미어리그 계약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놨고 3개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겹경사를 이루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홀란은 맨시티가 소송에서도 패배하지 않는다는 확신인가 보죠. 10년 계약으로 보너스까지 모두 받게 되면 7,500억이 넘어가는 계약입니다. 주급이 15억 정도고 1시간에 8천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대기업 연봉을 1시간에 받게 되는 그런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맨시티가 무조건 순항할 거란 건 아닙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의 운명의 시간도 있고 결국 플레이오프를 치르려면 체력 고갈 문제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거기다 첼시가 홈에서 울버햄튼을 상대하는데 첼시가 이기면 바로 순위 역전입니다. 노팅엄은 이변은 아닌데 사우스햄튼마저도 이기면서 확고한 3위 팀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결코 노팅엄이 4위 안에 계속 머물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 한 사람입니다만 정말 부럽습니다. 노팅엄 진짜 저비용 고효율. 그리고 살짝 이변이 일어났는데 뉴캐슬이 홈에서 매우 강한 거 아시죠? 그럼에도 본머스에게 4실점 대패를 당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머스는 토트넘과 맞먹을 정도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상승세 뉴캐슬을 초토화시켰다는 건 올 시즌 정말 경기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봤니 엔지? 본머스는 해내거든? 그리고 아스날이 홈에서 아스톤빌라와 비겨버리면서 승점 2점을 날렸고, 보통은 이런 경우가 일어나면 매우 흡족해하는데 토트넘이 저 지경인데 전혀 상관도 없는 팀의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토트넘과 연관 있는 팀의 상황이나 볼까요? 맨유가 홈에서 브라이튼을 상대했는데 진짜 비참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전반 4분부터 미토마에게 뒷공간이 뚫려버리면서 허탈하게 실점을 당했습니다. 미넨에서 활약했던 마즈라이는 미토마의 꽁무니를 뒤쫓아갈 뿐 방해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맨유가 고작 페널티킥으로 동점으로 따라붙고 후반에는 이제 미토마가 득점을 했는데 이때는 아예 마즈라이가 골대와 충돌을 하면서 큰 부상까지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맨유가 추격을 해도 모자를 파내 평범하게 횡으로 날아온 크로스를 오나나가 거미손 장갑을 끼고도 놓치면서 추가 실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맨유가 홈에서 3실점 대패. 토트넘과 승점은 2점 차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진짜 너그들 때문에 외롭진 않다. 토트넘은 이제 유럽대항전 출전 티켓 순위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7위와 13점 차인데 솔직히 지금부터 16경기 전경기 승리해야 5위 간당간당할 상황일 뿐입니다. 전경기는 불가능하다는 건 매우 쉬운 예측이고요. 오히려 전경기 패배 예측이 더 낫겠죠.
토트넘은 에버턴 원정길에서 2대3으로 패배를 하면서 팬들이 당연히 엄청난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에 관중들이 욕설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손흥민이 나서서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누구보다 마음이 쓰린 손흥민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고 팬들을 달래주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현지 팬들에게도 공유되자 팬들이 오히려 욕설을 한 원정 팬들을 비난하면서 손흥민에게 이럴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진정한 팀 리더야. 그가 사과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가 자랑스럽다. 지금 토트넘 레전드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배은망덕하다. 이게 손흥민 탓이냐? 부상도 손흥민 탓이고 전술도 손흥민 탓인 거야? 경기 결과가 아무리 안 좋았어도 손흥민은 항상 예의 바르고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왜 그들은 그런 손흥민에게 저런 최악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지? 이 상황에서 손흥민이 팬들을 달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멋진 선수란 생각이 든다. 이런 모습은 정말 귀하니까. 현재 런던은 새벽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엔지 감독 경질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에버턴전에서도 동행했던 레비 회장이 3실점을 하자 중계 카메라에 비춰졌는데 그건 다름 아닌 엔지 감독을 경질할 거냐 말 거냐였겠죠. 그런데 풋볼 런던에 의하면 엔지 감독이 토트넘과 4년 계약을 하면서 지금 경질을 시키면 1200만 파운드의 위약금, 즉 200억 원이 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이 비즈니스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만 하는 입장에서 또 200억이 넘는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건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어쩌면 레비 회장은 위약금 때문에라도 경질을 미루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우승하면 된다가 아니라 토트넘이 돈만 벌면 된다라는 입장일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레비 회장은 그동안 수익 올린 거에 위약금만 무리뉴 감독 300억, 산투 감독 250억, 콘테 60억, 엔지 감독 200억까지 약 800억을 쓰게 되는 꼴이 됩니다. 에버턴전은 도박이 실패한 것입니다. 전문가들과 팬들이 전술 좀 유연하게 해라 그렇게 비판을 했더니 이번 경기에서 획기적인 변화로 나섰다가 미드필더들을 믿었다가 초토화가 된 것입니다. 우선 베스트 라인업이나 8, 90%의 전력이라면 이런 꼴은 나지 않습니다. 엔지 감독은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3명의 중앙 수비수를 배치한 것은 현재 뛸 수 있는 선수들에 맞춰 내놓은 전술이다. 선수들은 모두 열심히 노력하며 새로운 전술에 적응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려운 경기였고 우리는 부족했다. 초반 몇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토트넘 선수단 체력이 부족했는데 에버턴이 이 점을 잘 이용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선수들도 후반 경기력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모습을 선보였다. 네, 후반전에 본래 전술로 돌아왔고 에버턴도 애쓰지 않았거든요. 아마 며칠 안으로 주전급 선수들 부상 복귀 소식이 들릴 것입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손흥민에게 아직 컵대회가 남아 있습니다. 불행은 이제 다 끝났으니 지금부터 시작!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